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변함없이 지켜온 기업, 바른 원칙으로 전 세계를 향하는 기업,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아낌없이 나누는 기업. 원칙을 지키며 새로운 유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 세계인의 신뢰를 받으며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기업,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의 성공을 꿈꾸는 기업,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우리는 자랑스러운 애터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 마두탑센터 이상임 김영규 본부장님 산하 열정과 꿈을 갖고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유기철 국장입니다. 제 말투가 약간 조금 중간톤 같아요. 계속 강영일 총장님한테 지적을 받고 있는데 솔톤으로 하라는데 오늘도 약간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올라가네요. 그냥 뭐 제 생긴 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강의하는 거는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뭐 자세나 태도나 말투도 조금 어눌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좀 참고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성공의 8단계인데 이 주제를 먼저 하기 전에 저의 잠깐의 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애터미 하기 전에 시계 도소매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 가시면 파슬코리아나 갤러리 워치 같은 시계 판매점이 있죠. 그거는 이제 본사에서 백화점에 직영하는 거고요. 똑같은 그 제품을 본사에 받아서 저희는 소매점에 납품을 하거나 인터넷 판매를 하는 건데요. 저는 한 12년 정도 시계 도매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저 부모님한테 좀 도움을 받아서 50억 정도의 그 물려받은 재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세도 그 받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 위에 바로 김토 국장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이하원에서 중국집을 하고 계셨는데 저는 이제 2년에 한 번 진짜 재계약을 하러 갔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러 계약서 쓰러 가는데 김토 국장님께서 잠깐만 시간 계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시간이야 뭐 조금 있으니까 있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열리시더니 막 유튜브를 올리시더니 애터미를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갖고 저는 애자도 몰랐고 예전에 20대 후반쯤에 그 친구 통해서 아메이 제품 치약 칫솔을 한번 써본 적은 있었거든요. 갖고 그런 네트워크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뭐 진행을 해서 되게 열정적이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냥 계약서 쓰고 안녕하세요. 네, 장사 잘 되세요. 딱 1분이면 끝나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 한 10분, 30분 정도 얘기를 하고 뭐 회원가입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회원가입은 이것도 저희가 들은 얘기는 있어가지고 가입비 뭐 물건 사는 거 아니냐고 그런 소리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냥 가입비 무료고 하니까 가입 좀 해달라고 해서 그냥 가입만 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한 게 지금 제가 2년 3개월이 이제 지났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지금 2년 3개월 동안 팀장은 한 1년 정도 돼서 갔는데 1년 동안 솔직히 부업을 하면서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애터미의 비중은 한 20-30% 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물건 파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또 팔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많은 뭐 전달이나 그다음 회원 가입도 많이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제가 직접 회원을 가입시킨 사람은 15명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제 산하에는 2,500명 이상의 회원들이 있죠. 그리고 또 국장님들이 한 4분 정도 나오셨고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의 힘이다. 나는 내 그 능력은 좀 미미하지만 그 산하에서 능력 있는 분을 만나시면 그 후원을 해드리면 이렇게 클 수가 있구나. 그런 거를 조금 느끼고 있고요. 아직도 애터미에 대해서는 이런 이론적 강의나 뭐 말투나 그런 거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제 애터미 역사라고 하면 뭐라 그랬지만 경력을 말씀드리면요. 2019년 9월에 회원을 가입했습니다. 2019년 10월에 세일즈 마스터를 갔죠. 아까 신교육장님이 말씀하셨죠. 빙고표 하나 던져주시더니 이상님 그때는 국장님이셨나요? 판매사를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판매사 뭐예요? 그랬더니 그냥 가면서 알려드리겠대요. 그거
빈고표가 몰랐는데 그때 도움을 많이 받은 게 시성당 국장님이셨어요. 많이 어머니처럼 뭐 저는 30만 지금이야 30만 PB, 10만 PB 그러지만 저는 이거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어치 사면 되나요? 그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한 달 만에 이제 세일즈 마스터를 갔고요. 2020년 8월에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갔습니다. 거의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1년 정도 걸린 이유가 좌측에는 되게 이제 회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우측을 거의 안 나왔죠. 이제 한 5명, 10명, 뭐 회원수야 몇 명이 있지만 활동한 사람은 아예 없었어요. 예, 그리고 2021년 3월 샤론 루즈 마스터에 이제 갔고요. 예, 오늘 현재 2년 제가 3개월째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년 3개월이면 되게 짧은, 네트워크에서는 되게 짧은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지금도 제 파트너들한테 얘기하지만, 남자들은 솔직히 이거를 제가 전업을 한 거는 이제 국장 돼서 이제 거의 이제 그 시계는 놔두고 이제 전업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남자들은 3년을 넘기기가 솔직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집에 가정도 있고 생활비도 줘야 되고, 물론 예, 애터미의 비전과 그걸 확실히 보긴 봤지만 그 기간을 넘기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는 뭐라고 할까요? 쇼부 인생이라고 할까요? 빨리 뭔가를 이루려고 하거든요. 예? 아니면 자기가 목표를 정해서 빨리 이루려고 하고, 아니면 빨리 이제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든가 그런 입장이니까, 혹시 여기 이제 파트너 중에 남자 사장님이 괜찮은 DI나 DC나, 참고로 저는 IS형입니다. 예, 그 형 있으면 3년 안에 열심히 후원을 해서 그분을 성공시키면 본인도 성공할 수 있으니까 오늘 한번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성공의 8단계인데, 이 성공의 8단계는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깊숙이 모르죠. 이 챕터별로 그 성공의 8단계, 꿈 목표, 그 다음에 꿈 결의 결단, 명단 작성, 만남 초대, 사업 설명, 후속 조치, 상담, 이 복제 8단계가 있는데, 이건 각 챕터별로 거의 30분에서 1시간 강의입니다. 깊숙이 들어가려면요. 근데 이걸 오늘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저희가 요점 정리식으로만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예, 생생하게 꿈을 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모든 성공의 시작은 상상력에 달렸다. 회장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거죠. 반드시 Y를 확립한다. Y라는 건 뭐냐면은 애터미를 하게 된 왜 이유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애터미를 왜 하셨습니까? 예, 저는 애터미를 하게 된 이유가 다른 것, 뭐 임페리얼 5천만 원, 1,000만 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3대 상속이라는 말에 꽂혀서 그걸 하게 됐고요.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자기가 애터미를 하게 된 그 정신을 확실히 성립이 됐으면 어떻게 애터미를 해야 될까요? 대부분 저희 파트너도 그렇지만 되게 능력도 뛰어나시고 뭐 박사급 뭐 좋은 대학 나오신 분도 많으시고 그런데 가장 그 다음에 밖에서 보험왕 무슨 영어왕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좀 실수하는 부분이, 저도 그렇지만 보험왕 어디 영어왕 이분 한 명 저한테 파트너가 오게 되면 한 나이는 끝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큰 착각입니다. 왜 착각이냐면, 우리는 후에 나오겠지만 애터미는 시스템 사업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자기가 너무 뛰어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알아, 이론적으로 다 알고 유튜브 몇 번 보면 다 알기 때문에 여기 1호 세미나 뭐 원데이 세미나 그런 걸 귀찮아하세요. 우리도 경험을 해봤죠. 저도 경험해봤지만 처음에 스폰서가 여기 참여하라고 할 때, 뭐 똑같은 얘기 또 들어 막 그랬죠. 근데 그게 저도 이제야 이제 국장돼서 느끼는 바지만, 그게 똑같은 얘기도 반복해서 들으면 그게 자기한테 확신이 듭니다. 이 애터미는 느끼는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애터미를 머릿속만 느끼고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면 이거 애터미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저희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한 사람들이 애터미를 성공을 못할까요? 왜 임페리얼들은 다 정서부 아줌마 망한 사람들, 왜 그런 사람만 성공할까요? 그분들은 시스템에 죽어라 붙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판매사 때 그 신성남 국장님이 처음에 판매사가 저 똑같았어요. 회원 가입하고 이제 저는 이제 사무실에 화정의 사무실에 있었는데 동시에 9시 반 정도에 저도 출근을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집에서 이제 가게 되면 저는 이제 일요일 날마다 이제 여기 참여하잖아요. 아니 월요일 아침 조회도 있고 그러면 그때 신교육장님하고 저하고 차이는 한 달 차이입니다. 한 달 차이인데 신교육장님이 이 애터미를 빨리 알아들었고 거기에 여기 시스템에 로그인 한 상태였고 저는 전혀 관심도 없고 회원 가입 정도만 한 상태였기 때문에 회사로 이제 9시 한 25분이면 저는 회사를 가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어디 가세요? 그때 좀 미안해서 저는 IS형이기 때문에 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몇 번을 한 대여섯 번을 계속 했어요. 한 3개월 동안. 왜냐하면 아까 똑같죠? 와서 다 똑같은 얘기 앉아서 뭐 특별히 내가 배우는 것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뭐 그리고 일단 제가 애터미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 판매사가 되어도 첫 달 월급 나오지 계속 오토로 나오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그 수입보다는 제 수입이 훨씬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신교육장님이 전화통화로 어디세요? 이 한마디를 안 했으면 저는 애터미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공의 8단계 중에 꿈 목표 설정입니다. 꿈 목표 설정은 성공의 8단계 중에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 8개의 그 챕터가 있지만 이 꿈 목표가 설정이 안 되면 다른 7개의 그 내용들이나 목표들은 다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꿈 목표를 설정을 어떻게 하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리고 측정할 수 있게 이뤄낼 수 있는 적절하고 의미가 있는 시간을 정하는 구간별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단히 얘기해 보면 저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내 꿈을 뭐냐 여러분들의 꿈은 다 있죠? 다 있죠? 근데 저의 꿈은 여기 요진 아파트 있잖아요. 백석역 거기 타워팰리스까지는 아니어도 한 40평에서 50평대 한 50층 이상, 53층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가는 게 꿈입니다. 물론 다 털어가지고 가면 지금도 갈 수는 있지만 애터미에 성공해서 갈 수 있게. 왜냐하면 그 유튜브에서 그 동영상을 한번 봤어요. 50층에서 바라본 저기 북한산도 보이고 그 다음에 어느 날 안개 낀 것도 보이더라고요. 한 40층까지가 안개를 끼더라고요. 구름이. 너무 멋있고 그 다음에 일산 IC가 그 밤에 보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여기 사시는 계세요? 예, 일단 저의 1차 꿈입니다. 근데, 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진 아파트, 50평, 명확하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가격이 얼마일까? 측정할 수 있는 가격, 얘기하겠죠? 전 정확히를 모르겠는데, 한 50평이면 한 15억, 20억 되지 않을까요? 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0억을 갖고, 이거를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떨까? 구체적으로 그리고 시간을 정한다고 했죠? 내가 지금 2022년인데 제가 그 판매사 때 인생 시나리오를 적으라고 할 때 그때 그걸 적었는데요. 제가 한 3년 적었어요. 근데 그거는 택도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한 2년 안에 계약금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10%. 이페럴린들이 40억대 그 아파트 사시는 것도 계약금만 낸다고 사셨잖아요. 그리고 매달 주급으로 몇 천만씩 나오는 거로 대출을 갚아 나가면서 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얘기하시는데. 예. 40억도 충분히 이페럴님이 사실 수 있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라는 얘기죠. 구체적이지 않으면 나 그냥 좋은 아파트 살 거야. 아니 어디 멋진 여행지에 갈 거야. 그러면 그건 머릿속에 있는 거고요. 그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몇 년, 몇 월까지. 아니면 누구와 함께 내가 그 목표를 우리 직급 플랜 할 때도 대강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말을 뱉으면 최소한 80%는 이루어집니다. 근데 말을 뱉지 않으면 그거는 10%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는 결의 결단이고요. 이 결의 결단은 성공하는 그날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는다. 목표를 설정했으면 결의 결단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결단도 쉽지는 않으세요. 여기 간단하게 얘기하다 보면
자, 우리가 시스템에 중요하다고 참여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결의 결단에 속하거든요. 아, 나 애터미에 성공할 거야. 내 총장 갈 거야. 임페리얼 갈 거야. 아니면 자기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월 1,000을 벌 거야. 뭐 월 5,000을 벌 거야. 꿈 목표를 설정하고 했으면 결의 결단을 해야 하는데 머릿속에서만 그것만 생각하고 입만 뱉고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고 위에 스폰서가 뭘 하자고 하면은 뭐 명단 예를 추후에 나오겠지만 명단을 제출한다든가 뭐 무슨 책을 읽자든가 동영상을 같이 보자든가 그런 행동도 전혀 안 하면서 꿈만 이렇게 큰다. 그럼 머리만 커지는 거죠. 그거는 애터미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그다음에 고3짜리도 요번에 수학 100점 맞을 거야. 공부 안 하는데 어떻게 100점을 맞겠습니까? 그걸 공부를 하더라도 어떻게 어느 선생님하고 몇 시간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것도 100점은 알지언정 95점이라도 받는 거죠. 애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설정했으면 별의 결단을 내서 내가 다른 일을 하든가 다른 일을 대부분 여기 부업자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부업이 당장 먹고 살려고 하니까 애터미에는 2순위가 되지만 애터미의 목표를 성공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면 애터미가 1위가 돼야 됩니다. 나한테는. 내가 비록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해야 되지만 애터미가 1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실천이 좀 따라야 합니다. 네, 성공을 위한 결단. 결단에는 여러 가지 결단이 있는데요. 일단 시간을 투자하기 위한 설계를 해야 된다. 불필요한 시간을 제거하고 새로운 시간을 만든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든 순간의 우선순위는 애터미 1순위에 둬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우리 1차적으로 우리는 이제 저도 애터미 하기 전에는 일단 저녁 가면은 TV를 보고 뭐 재밌는 동영상도 그냥 스포츠 경기나 뭐 권투 경기나 그런 거 위주로 봤습니다. 근데 애터미를 하고 나서 뭘 먼저 볼까요? 요즘엔 거의 TV를 안 보는 것 같아요. 유튜브가 많이 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도 회장님 강의, 여기 총장님 강의, 여기 김정남 본부장님 강의 많죠? 그게 우선순위고, 또 인문학 강의도 좋더라고요. 애터미를 떠나서 내 삶에 여유가 될 수 있는 인문학 강의도 좋고, 그게 1순위가 돼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 제품을 애용한다. 애터미 제품을 설명을 할 때, 물론 이론적으로 동영상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제품을 써봐야지만 상대방한테 이 제품이 좋지 하지, 그냥 이론적으로 치약 좋대 하면서 전달하면서 전하면 그 상대방한테는 진심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말에 확신도 없죠. 말에 힘이 안 생기죠. 저는 여기 사장님께서도 최애 상품들이 있죠. 가장 좋아하는 상품이 애터미 쇼핑몰만 해도 500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전 제품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또 남자들이 사용 못하는 제품도 있죠. 제가 최대한 지금 하는 게 한 50여 가지는 사용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사랑하는 제품이 또 몇 가지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도 해모임이고요. 해모임은 뭐냐면 제가 매년 감기 몸살이 이 나이 내 때까지 꼭 걸렸는데 꼭 주사를 맞아야지만 낫어요. 근데 해모임은 이제 2년을 겨울을 갖췄잖아요. 2년을 먹으면서 한 번도 감기 몸살이나 그런 거 걸린 적이 없어요. 그거는 제가 체험을 한 거죠. 다른 사람이 광고한 게 아니죠.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자신 있게 내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차전자피. 변비가 좀 많죠. 대한민국의 한 80%는 변비 환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장 전달할 때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게 차전자피예요. 저희 파트너한테 권할 수 있는 게 차전자피. 왜냐하면 변비 환자도 많고, 해모임이나 다른 거는 좀 기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몇 달? 효과를 보려면. 근데 차전자피는 일주일만 먹으면 바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애터미의 제품에 확신을 들게 하는 제품들은 저는 차전자피가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만 먹으면 변비가 싹 없어지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소팔메토. 소팔메토는 남자분들도 아시지만 TV 이제 보시면 남진이 많이 선전하죠. 남자가 또 남자의 힘. 여기 다 어른이니까 이런 말 해도 괜찮겠죠?
솔직히 저도 이제 중년이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6개월이 좀 아침에 힘들더라고요. 예. 근데 애터미 들어와서 소팔메토를 딱 먹으니까 다시 원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20대처럼. 예. 진짜 이거 거짓말입니다. 아까도 지금 말씀 제가 체험하니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죠. 다음에 시스템에 주최하는 미팅에 참가한다. 예, 시스템의 중요성은 늘 아시죠? 근데 초보 사업자들이 가장 간과하는 부분이 시스템 사업이에요. 대부분 한 2, 3년 하신 분들은 시스템의 참여 중요성을 숱하게 들었고 귀에 못이 따갑게 들었는데 한 1년 이내에 하신 분들은 시스템에 아까도 말했듯이 시스템에 참여하라고 하면 그거 맨날 하는 거 똑같은 거 뭐토록 그거 맨날 참여하고 난 다른 일이 있어. 다른 사람을 먼저 만나야 돼. 그리고 나 이 시간에 나 물건 팔아다 가야 돼. 그게 나한테 소득이 되지. 예? 첫 번째 오류하는 부분이 나 다른 사람 잡으러 다녀야 돼. 왜 이 시간에 이 두세 시간의 시간을 뺏겨? 이런 분이 계세요. 이게 가장 큰 오류죠. 시스템에 참여를 하고 100명의 그 일반 회원을 가입 안 하더라도 시스템에 참여하는 게 제 경험상은 훨씬 이득입니다. 이게 1, 2년에 끝날 사업이 아니고 자기도 판사 팀장에서만 머물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에 참여를 해야지 대발이 파트너들이 옵니다. 사람을 잡으러 밖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물건을 팔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고개더 매일 실천하겠다. 뭐 고개더 추후에 나오겠지만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 여러 가지 동영상 보는 것도 이제 실천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레벨업을 위한 필수 요소. 정장핏을 위한 다이어트를 한다. 예. 그 총장님들이 이제 얘기하죠. 저도 처음에는 청바지 입고 캐주얼 스타일로 여기 다녔고요. 뭐, 남자분들도 되게 귀찮죠? 아니, 나를 뭐 이렇게 크게 볼 사람도 없는데 내가 편하면 됐지. 그런데 저도 저 예전에 강민수 본부장님이 청바지 입고 있던 때하고 이렇게 정장을 입고 그 파트너한테 아니면 후원을 갈 때 하고 전혀 180도 틀리듯이 그런 건 중요합니다. 외모가 겉으로 외모가 괜찮고 내가 조금 봐줄만 해야 정확히 좀 들을 수도 있는 거지. 뭐 몸빼이 바지나 아니면은 남자도 그냥 캐주얼 바지나 있으면 그 상대방도 속으로는 약간 무시하게 되죠. 이런 사람하고 내가 사업을 해야 되나? 나하고는 수준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이게 속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상담할 때도 바른 자세, 바른 옷을, 뭐 예쁜 옷은 아니더라도 깨끗한 옷, 정장 스타일로 입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여성 파트너를 위해 술, 담배를 끊는다. 제가 술, 담배는 끊지 못하는데 담배는 솔직히 저도 담배를 8년 끊었는데 제가 한 3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길거리에서 담배 피면 이제 남자들 그 냄새가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3년 정도 지나니까 그 냄새가 싫어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연기가 오면 담배가 없을 때 옆으로 이렇게 가서 그 냄새를 좀 맡으려고 그랬는데 니코틴이 그렇게 또 그렇죠. 3년 지나니까 이래서 여자들이 좀 담배 연기를 싫어하는 걸 그걸 느꼈어요. 그 8년을 끊다 다시 요즘에 피는데 근데 이제 종목은 바꿨습니다. 전자담배로. 전자담배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예, 그것 맞죠. 근데 여기 또 상담하러 이제 파트너 왔고 잠깐 담배 피러 이제 내려갔을 때 오는데 저는 피는 사람은 그 담배 냄새를 못 느껴요. 근데 뭐 양치질을 안 하고 바로 얘기하면 그 상대방이 엄청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저희는. 근데 역시 그리고 또 애터미에는 술 문화가 없죠. 저의 바로 직속 그 스폰서인 신교육장님이 술을 못 하세요. 아마 만약에 술을 하셨으면 저하고 저녁에 맨날 술 파티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근데 불행 중인지 다행인지 신교육장님이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저도 점차 술을 줄이더라고요. 그리고 애터미에 좀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세 번째로 이제 명단 작성입니다. 예, 명단 작성은 네트워크를 하시면서 마케팅에 성공하기 위한 기본입니다. 이 명단이 없으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할지, 누구한테 갈지, 뭘 할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명단 작성을 회장님들은 그러죠. 핸드폰을 열어봐라. 그리고 네가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250명 이상은 무조건 있다. 그 명단을 종이에 적어라. 그 사람이 할지 안 할지는 나중의 문제고
네 핸드폰에 있는 명단은 네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무조건. 그러니까 250명은 충분히 적을 수 있다고 이제 회장님도 강의를 하시죠. 구체적으로 명단 작성에는 애터미, 치약, 칫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적는다. 아, 이 사람은 애터미 얘기하면 안 할 거야. 아, 이 사람은 뭐 나하고 뭐 관계가 안 좋아서 안 할 거야. 이 사람은 뭐 해서 안 할 거야. 미리 가장 우리 많이 말씀을 들었죠? 예단하지 말라고요. 파트너를 예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애터미, 치약, 칫솔을 쓸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명단을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명단 작성은 나의 유통망의 기초이다. 아까 마케팅 사업의 기초라고 하죠. 이게 없으면 갈 수 있는 것도 없고 팔 수 있는 것도 없고 가입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명단 작성에는 스폰서와 상담한다. 아, 명단 작성에 스폰서 왜 상담하냐? 내 인맥을 내가 적는데 왜 스폰서하고 상담하냐 많이 여쭤보는데요. 스폰서는 일단 그게 나이가 어리든 뭐하든 경험자 있습니다. 이미 시행착오를 거쳤고 그 스폰서도 그 위에 스폰서한테 이런 시행착오를 거친 그런 아픔이 있죠. 그러니까 그 아픔을 자기 파트너한테 다시 되물리하기는 싫죠. 충분히 그 명단 작성할 때 조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 오시는 분들의 실수는 내가 알아서 해. 내 안답병. 이게 가장 금기해야 될 상황이죠. 그리고 명단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 내 핸드폰에 250명의 명단이 있지만 또 우리 사업의 특징상 내 그 사람 250명 중에 한 명을 컨택을 하면 그 사람 주위에도 25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컨택되면 또 그 사람의 주위에도 250명의 명단이 있죠. 그 명단을 나는 모르지만 처음에 우리가 명함 주고 인사하고 핸드폰 번호를 전달받을 때 그것도 계속 내 핸드폰에는 저장이 되고 있겠죠. 그게 명단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최초의 명단은 누구나 200명 이상 적을 수 있다. 예. 저도 이거 처음에 그 스폰서한테 명단 할 때 한 면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50명 적기 참 힘들더라고요. 네, 제가 처음에 적은 게 한 15명 됐나? 10명인가 15명 됐어요. 왜 그렇게 적었냐? 내가 애터미를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자존심 안 상하고, 그래? 그 애터미 들어줄 수 있는 사람. 한 번은 여기에 치약 칫솔이라도 하나 사줄 수 있는 사람. 그걸 적었죠. 15명 정도를. 그게 아니라 무조건 내 핸드폰에 있는 사람 명단을 적으란 얘기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리 판단해서 명단에 유라시키는 것은 안 된다. 미리 예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할 거야 말 거야 애터미를 할 거야를 떠나서 다 적으란 얘기죠. 그리고 적은 다음에 스폰서하고 상담을 해서 만나는 순서는 이제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룹별로 묶어서 같은 만남을 이루고 거기에 다 개인은 아닐 테니까요. 그룹별로 동호회든 지목 모임든 있을 테니까 그 모임별로 이제 명단 작성해서 만나시면 되죠. 네, 네 번째는 만남과 초대입니다. 네, 만남과 초대에서 아무나 만나면은 여기에서 물론 예단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대부분 여기 이 시스템에 오는 자체가 100명을 만났으면 두세 명 오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거든요. 여기 오게 하는 게 진짜 힘듭니다. 아, 밖에서 하지 나 그런 거 싫어. 그런데 더구나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디스크 성향 분석상 특히 SC 성향이나 DC 성향은 이런 데 잘 오질 않으세요. 왜냐하면 확실한 게 좋거든요. 그분들은. 근데 DI나 IS는 그 인간관계에 따라서 여기 한 번은 오실 수 있는데 왜 여기에 시스템에 참여하고 여기 센터에 오실 수 있냐면 여기는 총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상담할 수 있는 어느 체계가 있고 우리가 밖에서 커피숍에서 만난 거하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파랗게 나온 본부장들, 국장들, 총장님 이거 걸린 거 이거 하나만 봐도 비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분위기를 보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참여를 반드시 좀 시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대 우선순위가 있죠. 꿈과 열정 있는 사람. 당연히 꿈과 열정 있는 사람은 뭐 우선순위 안 하더라도 얘기만 툭 건드려도 그런 분은 성공하시겠죠. 성공의 경험이 있는 사람. 성공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실패한 경험은 되게 그 장사를 하든 몇 개 망해서 하면 계속 자신감이 떨어지죠. 뭘 해도.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성공하시는 분들은 늘 자신이 있어요.
특히 DI나 DI 성향이 그런 분이 사업가 성향이 많죠. 그런 분을 초대하시면 내 파트너로 안착시키는데 1순위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100%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평소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 내가 맨날 도움을 받은 사람들, 평소에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죠. 언니, 뭐, 한 50만 원 꺼줘. 한 300만 원 꺼줘. 맨날 돈 꺼다는 후배들도 있고. 근데 그분들은 내가 원래 내 꺼주는 입장에서는 갑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친하고 배려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그런 걸 해줬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는 그걸 당연시합니다. 당연히 계속 꺼줬고 부탁을 들어줬으니까.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큰 결심을 하고 나 못해. 아니 내가 여유 없을 때도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 그 상대방 또 기분 나빠하고 어떨 때 배신감도 느끼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원래 갑이었는데 거꾸로 된 거죠. 예, 인간관계가.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준 사람보다는 내가 도움을 받은 사람한테 애텀이 전달하는 게 그분은 이미 마음이 넓고 그분이 나보다는 약간 레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부탁을 다시 하더라도 또 한두 번은 충분히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그 관계십이죠. 그 다음에 신뢰감이 높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 저는 이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이 저한테 해당이 됐는데요. 그 재계약하러 갈 때 김토 국장이 이하원 갈 때 그 계속 애터미를 얘기할 때 마침 저도 그 시계를 저도 12년을 했지만 이제 시계가 이제 애플워치나 갤럭시 워치 같은 게 생기잖아요. 원래 이 시계를 판매하는 주 소비층은 20, 30대입니다. 한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그 가격대가 제일 잘 나가고 비중이 많이 큰데 그 계층들이 이제 애플워치나 갤럭시 워치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제품도 온라인화 이제 더 판매하기 때문에 소매점이 필요가 없어져요. 소매점을 하려면은 제품 가게 임대료도 내야 되지 일정한 그 재고도 쌓여야 되지 비용이 엄청 나거든요. 소매점에는 제품만 10억을 갖고 있던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거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이 시계도 끝나겠구나 그런 가능성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 과연 뭐 할까? 맨 처음에 떠올랐던 게 빵집? 빵집은 깨끗하고 편안하고 이미지도 괜찮죠? 근데 빵집을 알아보면 기본적으로 5억에서 10억 정도 들죠. 근데 저도 임대를 빵집을 해준 적도 있지만 그거는 빵집 진짜 본인이 빵 기술자가 아니면 다 본사에서 파견하기 때문에 그 주인한테 임대료 주죠. 직원한테 월급 주죠. 또 자기 수입 들어가죠. 기타 비용 들어가죠. 딱 남는 거는 한 300, 많으면 500. 자기 인건비 남는 거예요. 빵집 동네 뚜레쥬레나 그런 보시면 많이 남지 않습니다. 300에서 500이면 맥시멈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간판을 바꾸죠. 약간 그게 조그만 한 대여섯 병짜리도 한 2,500만 원이 들어요. 그러면 2년 안에 여러분들은 2,500만 원 저축할 수 있습니까? 직장인에서? 못하죠? 거의 2년에 100만 원씩, 월 100만 원씩 저축한다는데 그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프랜차이즈도 물론 겉으로는 보기는 편하지만 본사만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돈이 들잖아요. 제가 대부분 돈이 없는데. 그리고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걸 한다고 해서 확실한가요? 예. 그래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한테 제가 그런 생각을 속으로 갖고 있었는데 마침 김토구 국장님이 저한테 미끼를 던진 것 뿐이고 미끼를 문 건 저죠. 어쨌든 회원 가입을 했으니까. 대부분 이런 분이 제가 보기에는 50%는 넘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제 친구들도 있지만 크게 하고 작게 하든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대출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전거 바퀴처럼 자전거에서 페달을 떼는 순간 넘어지기 때문에 내가 망하기 때문에 이자만 어느 정도 근근히 내면서 계속 대출을 받는 거고 대출 이자 못 내면 추가 대출을 받아서 또 계속 버티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그게 못 버티면 파산식으로 하는 거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걸 우리가 애터미 전달을 3년 후, 5년 후 연금성 소득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하냐 그게 중요합니다. 툭 던져놔야 돼요. 누구한테든 내 명단에 250명한테
하고 안 하고는 그 회장님께서 그러죠. 지맘의 법칙이라고. 나는 던져놨을 뿐 고민은 네가 해라. 대신 던져놓을 때 내가 호일러 법칙이라고 좀 나오는데 내가 아주 안만 친하고 얘기하고 특히 남자분 같은 경우 술자리에서 절대 얘기하면 안 되고 센터에 오는 게 가장 좋고 여기가 안 온다면 가까운 커피숍 10분이라도 만나서 던져놓는 상태가 중요합니다. 네. 무조건. 고민은 내가 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 사람이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까 봤죠? 호일러 법칙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내가 가장 친하고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완벽히 알고 속속들이 집안의 살림까지 알아서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애터미를 얘기하면 그 사람도 어느 정도 반응이 오겠지 하는데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도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애터미를 한다고 하면 일반 인식처럼 또 다단계에 빠졌네. 야, 너 얼마 버니? 야, 주위에 다단계 하다가 한 사람 많어. 야, 누가 팀장까지 했는데 돈 안 됐네. 이런 1, 2, 3 부정적인 멘트가 바로 날라올 겁니다. 그러면 준비되지 않는 그분은 대답을 못 하겠죠? 그 대답을 못하면 그 상대방은 애터미 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한테 확신이 없죠? 확신이 있어도 할까 말까인데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소한 호일러라는 거는 이제 스폰서를 데리고 가는 건데 스폰서를 데리고 가면 전혀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10분이든 30분이든 자세를 갖고 들으려고는 하죠. 한 번은 듣는 게 중요합니다. 사업 설명, 쇼더 플랜이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쇼더 플랜이고 사업 설명이고 회사 소개하고 보상 플랜. 내가 애터미를 하면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이런 거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현장에서 나가서 보면은 회사 소개 뭐 한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까지 하려면 거의 1시간 넘게 설명을 해야 되죠. 가장 원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버냐. 내가 물건을 얼마치 사면 돈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게 가장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걸 말씀해 줄 수도 있지만 그걸 그 보상 플랜만 말씀해 주시면 그건 장사꾼밖에 안 됩니다. 그분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장착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전체 사업 설명을 하는 거고 여기 오시게 하는 거죠. 네, 사업 설명은 설득보다는 플랜 제시에 초점을 맞춘다. 비전 제시죠. 비전 제시를 꿈꾸면 이루어진다. 회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계속 듣다 보면은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 맞아. 그게 뭐라고 할까요? 반복 학습이라고 할까요? 내가 하고 있는 애터미 사업을 상황에 맞게 설명한다. 내가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내 경험담을 얘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신 실패한 경험담이 아니라 성공한 경험담. 내가 좋은 제품을 50여 가지를 써봤는데 그 중에서 5가지가 내가 다 좋을 순 없죠. 5가지 좋으면 그 5가지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면 그 중에 하나라도 사겠죠. 그분은 그래 진짜? 그래 여기 반품률 100%고 너 먹어봐. 아니면 후불제라도 어떻게든 그분한테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상 플랜도 그러니까 사업 설명도 있지만 3분짜리, 5분짜리, 10분짜리, 20분짜리, 30분, 1시간짜리가 있죠. 이렇게 발표할 때야 뭐 1시간짜리 하지만 현장에서 나가면 어저께도 저희가 안성에 그 중국 파트너님 만났는데 15분 안에 다 얘기해 달래요. 15분 안에 사업 설명을 해달라고 합니다. 15분 안에 얘기할 게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물론 알고는 있었죠.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15분 안에 애터미를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아직 제가 공부를 안 하고 간 상태에서 그분도 성격이 급하시기 때문에 대충 빨리 15분 안에 빨리 얘기해 주세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정착을 하면 엄청 또 사업을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타일일수록. 그러니까 늘 집에서든 스폰서든 여기서 3분짜리, 5분짜리, 10분짜리 우리 스마트워치 있죠? 초시계 재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완벽히 될 수 있도록. 그러면 현장에서 떨리지 않고 완벽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판매사든 국장이든 상관이 없이 그거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그게 국장 마인드가 될 수 있고 본부장 마인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회사 제품, 마케팅 플랫 소개를 간략하고 정확한 정보를 준비한다.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이제 팜플렛 주고 제품 주고 체험용 제품 키트 준비한다 그랬죠. 우리가 몇 달 전에 저희 나인에서 그런 거 있죠. 뭐 해모임 하나, 비타민 C 하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비닐봉지를 싸가지고 왜냐면 그 제품을 다 사서 먹기에는 상대방은 처음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맛이든 느낌이든 보려면 하나씩 한 대여섯 가지 우리가 비타민C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전적폐도 있고 유산균도 있고 하나씩 넣어서 비닐봉지에 하면 한번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또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저희도 그걸 통해서 회원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예, 6번 후속 조치고요. 예, 비전을 체험하기 전, 후속 조치에는 이제 비전을 체험하기 전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애터미를 못 느끼기 전에 하는 행동이죠. 예, 쇼더 플런 후에 48시간 내에 반드시 다시 만난다. 다시 만난다는 건 이제 가까우면 다시 분명히 만나야겠죠. 왜냐하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사 48시간 안에 모든 게 바뀐다고 합니다. 만나거나 멀리 계시면 카톡이라도 연락을 해야 돼요. 근데 가끔 성격이 이제 DI, DC, IS, SC 성향 분석 있잖아요. 특히 이게 SC 성향은 잘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 다시 이렇게 한번 왔으면은 여기서 스폰서님이 빵 튀겨가지고 그분이 내가 터치를 안 하더라도 그분이 빨리 여기 이제 애터미를 일할 수 있게 이걸 많이 바라시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본부장님이나 총장님이 미팅하면은 임팩트는 강하게 주죠. 충격파는 주지만 그랬나 정도는 느낄 수 있지만 후속은 본인이 끊임없이 이걸 관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시스템에 오게 하고 줌에 참석시키게 하고 제품을 써봐야 하고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의 몫입니다. 근데 그거를 빨리 48시간 이내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에 안착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의 목표다. 물론 늘 강조하는 말이죠. 시스템에 참여시켜라. 네, 그리고 지나친 배려는 결국 사업을 망친다. 저는 이거에 완전 동감합니다. 제가 2년 3개월을 했지만 대부분 우리 신규 파트너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 시스템에 여기 일요일날 4시에 와라. 아니면은 우리 미팅 있으니까 언제 와라. 아니면 줌에 참석 좀 해라. 여기 대부분 말을 하죠. 그러면 대부분 그렇죠. 나 바빠. 나 그날 무슨 약속이 있고 그날은 해. 그러면 월요일 안 되면 수요일 날 안 돼? 수요일은 또 다른 일이 있고 101가지의 이유가 있죠. 거절해. 그러면 우리는 그래? 그래 알았어. 그러면 다음에 보자. 다음에 만나자. 다음에 초대하자. 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줘. 그런 거는 망하는, 어차피 그분들은 나중에 그렇게 배려를 한다고 해도 안 해요. 안 할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차라리 요즘에 강 총장님 말씀하시죠. 요구를 해라. 부탁을 하지 말고, 여기 오게 한다는 부탁을 하지 말고 요구를 당당히 해라. 요구를 해서 안 들어줄 사람이면 애터미에 어차피 안 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신 요구하기 전에 강력한 애터미의 비전 제시가 있어야죠. 본인이 느끼게. 그거 없이 요구하면은 그냥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정도로 흘러가겠지만 일단 제시가 본인이 어느 정도 느꼈는데 계속 배려가 되면 그 사람을 망치는 거고 요구를 해야지 그 사람이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후원자는 반드시 시스템에 로그인 되어야 한다. 후원자라는 거는 스폰서라는 얘기겠죠. 그게 판매사님이든 팀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반드시 시스템에 본인이 여기 참석하지 않고 줌에도 참석하지 않고 사람 잡으러 다니고 물건 팔러 밖으로 다니는데 그 하이 파트너가 과연 똑같이 아까 복제가 후에 나오겠지만 똑같은 행동을 하겠죠. 시스템의 중요성 스폰서가 시스템의 중요성도 모르는데 어떻게 파트너한테 그런 요구를 당당히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네, 아까는 비전 체험 전이고요. 비전을 체험한 후 상황. 3개월간 초집중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사업에 대한 지식 습득 방법. 아까 저희도 그랬지만 보통 판매사는 대부분 한 3개월 안에 가는 것 같아요. 저희 애터미에서는 저는 한 달 만에 갔지만 100일? 왜 이게 판매사를 지금 생각하면 스폰서들이 아무 인맥도 없고 돈도 없을 때 판매사를 보내느냐. 판매사의 직급이 돼야지만 애터미에서 조금의 한 발을 내딛는 거지. 아무 기간 없이 그 사람한테 왔다 가라 하고 100일 슬딱 지나면요. 그 사람은 애터미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암만 그 사람이 깜이든
이 사람은 1년 후에 나올 거야. 이 사람은 6개월 후에 나올 거야. 이런 일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00일이라는 건 3개월이가 100일이죠. 100일 안에 쇼부를 보라는 얘기죠. 그 사람이 까비든 아니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판매사를 3개월에 보내는 그 부분이고요. 주간 PB 목표를 정하고 함께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15일 단위로 직급 체제가 있지만 여기선 주간 PB지만 1PB도 가능해요. 우리가 그 표에서 오늘은 얼마를 팔 거야. 물론 이게 애터미는 파는 사업은 아니에요. 파는 사업은 아니지만 PB 내가 제품을 써보고 하는 그것도 이제 구입을 하는 거죠. 파는 사업이 아니죠. 그리고 상대방한테도 써보라는 거죠. 그 사람의 PB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근데 이게 잘 되는 분은 DC나 SC 성향 갖고 계신 분은 딱딱 C가 있기 때문에 분석적이면서도 그게 가능한데 제일 안 되는 부분이 IS 성향이세요. 대충 하지 뭐. 15일날 맞추면 되잖아. 이런 거거든요. 절대 분석 안 합니다. 네. 그리고 고객도 함께 신청하고 체크한다. 우리 많이 하는 거 있죠? 책 읽기, 동영상 보기, 제품 애용, 미팅 참석. 이건 정답을 여기에 써놨지만 우리는 정답을 알고는 있지만 실천을 안 하죠. 매일 책 읽는 분 5분이라도 계신가요? 동영상 매일 2편 이상 유튜브 그러니까 애터미 동영상 보시는 분 그리고 제품 애용은 뭐 여기는 어느 정도 사용하시니까 그렇고 미팅 그 스폰서가 말하는 미팅에 100% 참석하시나요? 요 네 가지 중에 제품 애용만 아마 오케이 하실 거고 세 가지는 긴가 민가 하실 것 같아요. 실천을 해보세요. 그리고 인생 진화를 함께 작성하고 꿈을 함께 공유한다. 인생 진화를 우리가 처음에 파트너들이 올 때 이제 인생 진화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꿈 목표 설정이거든요. 내가 인생에서 집을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몇 월까지 집을 어디에 사냐. 내 부모님한테 용돈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언제까지 줄 수 있냐. 내 여행은 언제까지 어느 나라로 갈 수 있냐. 이게 인생 시리얼 작성이고 크게 보면 꿈 목표 설정입니다. 그리고 파트너 후원 시 본인의 자존심은 버려라. 가장 힘든 게 이 자존심이에요. 특히 초창기 사업자들 3개월 팀장 판매사 이하 자존심인데 내가 애터미를 나는 비전을 봤어요. 나는 이거 깜이야. 갖고 갈 거야. 근데 주위에 이제 소개시킨 분들은 저하고 가장 친한 분한테 먼저 소개를 해주겠죠. 근데 그분들이 애터미는 그 자석류, 방판 그런 거에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애터미를 하더라도 팀장을 했더라도 밑에 하이 파트는 전혀 없고 돈으로 막 자기 카드로 긁어서 집안에 제품 싸놓고 가기 때문에 돈이 안 돼. 이런 부정적인 멘트가 팍팍 옵니다. 우리가 총을 만든다고 하죠. 애터미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전달했을 때는 그게 가슴에 비수처럼 박히고요. 그게 자존심이 엄청 상하죠. 내가 이거 아니어도 먹고 살만한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내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한테 왜 내가 이게 비굴하게 이런 얘기를 하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건 이제 초창기고요. 이제 파트너하고 스폰서하고 이제 관계식 할 때 이거는 다 좋을 수는 없죠. 인간관계가 집에서 와이프하고도 안 좋을 수도 있고 자식하고도 뭐 안 좋을 수 있는데 어떻게 여기 새로이 만난 분한테 어떻게 그게 100% 자기가 맞겠습니까? 근데 스폰서는 뭐 아무리 화가 나고 왜 안 들고 아니더라도 파트너한테는 자존심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무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무한 사랑. 그 모든 후원 활동은 시스템에 녹인 되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좀 빨개졌습니다. 성공적인 후원은 파트너를 변화를 이끌어낼 때, 파트너가 사업을 확신을 가질 때, 파트너 스스로 애터미 사업을 해나갈 때, 이때 성공적인 후원이 되겠죠. 우리가 후원을 했는데 파트너가 스스로 변해요. 애터미 너무 좋고, 이렇게 시스템을 참여하고, 이런 거죠. 파트너가 사업을 확신을 가질 때. 그래, 맞아. 이거, 아까 발표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내가 지금 내가 돈 버는 일, 1순위인데, 애터미가 1순위 되는 순간, 그분은 확신을 가져서 성공하는 길에 이제 첫 걸음을 떼는 거죠. 그리고 파트너 스스로 애터미 사업을 하러 갈 때, 스폰서의 도움 없이, 물론 스폰서의 초창기는 우리도 애기 때도 있고 초등학교 때 있지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어느 날 중고등
중고등학교만 돼봐도 본인 스스로 이제 웬만한 걸 하고 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파트너가 실력을 돼서 스스로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하는 거고요. 7번째 상담, 시스템에 로그인되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상하 구분 없이 동등하다. 그 다음에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줘라. 지적질을 하지 말고 파트너가 스폰서한테 얘기할 때는 내가 힘들어요. 내가 부족해요. 내가 뭐랬으면 모르겠어요. 고민이 있을 때 스폰서한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스폰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요? 왜?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지적질을 하다 보면 그 파트너는 그 스폰서를 다시는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마음의 장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파트너의 말은 무조건 그 질문이나 내용이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도 무조건 들어주어라.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스스로 풀어집니다. 스폰서와 상담을 통해 파업의 시청을 줄인다. 당연하죠? 정기적으로 사업 진행 방향을 상담한다. 꿈 목표 설정이 가다가 한 번에 북점을 가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가죠. 대신 그 스폰서의 역할은 북극점이 저기니까 계속 궤도 수정을 할 수 있는 게 스폰서의 역할입니다. 여기에는 직급도전 상담, 계보도 상담, 문제 및 갈등 상담이 있겠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복제고요. 복제는 뭐 다 아시겠지만 네트워크 사업은 복제 사업입니다. 내가 대신에 다른 복제가 또 스폰서한테 돼 있어야지 밑에 하위 파트너한테 복제가 되겠죠. 내가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복제, 내가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복제, 내가 뭐 비비블 하는 복제, 그런 게 그대로 스폰서한테 잘못 복제가 되면 당연히 나는 그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파트너한테도 그렇게 복제가 되겠죠. 복제가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요. 복제는 원본대로 돼야 한다. 본인의 생각, 판단을 위험할 수 있다. 중간에 양념을 넣지 마세요. 본인의 생각을 파트너한테. 스폰서한테 정확히 전달을 받았다고 하면 중간에 자기 의견을 넣지 말고 그대로 파트너한테 전달을 해야 되고 복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행동보다는 나쁜 행동이 더 빨리 복제된다. 이거 뭐 당연하죠. 원래 좋은 거는 힘듭니다. 좋은 거를 주기엔 힘든데 나쁜 걸 배우는 건 너무 어렵죠. 네, 이상으로 제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는데요. 성공의 8단계인데 애터미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간단히 얘기해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게 한 챕터당 30분에서 1시간 타임인데 요점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네, 이 애터미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늘 꿈 목표 설정부터 복제까지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솔직히 기는데 여기 분들이 그대로 하냐?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렇지만 50% 60% 할까요? 그래서 이게 늦어지는 것 같아요. 애터미가 그대로 하면은 3년 안에 총장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스스로 이 꿈과 목표 설정 내가 하고 있나, 제대로 하고 있나 한번 느껴보시고요. 마지막 여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잊혀진 파트너, 제목을 제가 잊혀진 파트너라고 지었는데요. 이게 좌측에는 제 좌측 파트너고요. 우측에는 제 우측 소실적 파트너예요. 근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좌측의 파트는 한 번도, 둘 다 빙고 수당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2년 3개월 됐다고 했죠? 제가 좌측에서 첫 번째 가입자고 저한테는 우측에서 두 번째 가입자입니다. 근데 우측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빙고 수당이 없는데 좌측에 4억 3천만 PB가 쌓여 있고요. 현재로 우측에는 저희 소실적이니까 7,400만 PB가 쌓여 있어요. 이분들이 왜 안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현재 이걸 딱 줬다고 치면 할까요? 좌측에는 대실적이기 때문에 매일 30만에서 100만씩은 올라옵니다. 또 우측만 하면 빙고 수당 매일 맞을 수 있죠. 여러분이 물론 지금 빙고 수당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쌓여 있지는 않겠지만 여기서도 파트너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저보다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더 쌓여 있는 파트너도 많겠죠. 어떤 분은 뭐 10억 PB 뭐 쌓여 있던 분도 옛날에 이은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분들은 안 할까요? 바로 그 전에 성공의 8단계 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제가 파트너니까 당연히 저도 몰랐고 가입을 시켰지만 수업 조치도 안 됐고 사업 설명이 안 됐고 복제도 당연히 안 됐죠.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이제 제가 확실하니까 하라고 해도 이미 그분은 마음이 있어서 애터미가 이 얘기를 해줘도 대신 6개월에 한 번씩 유진을 하시더라고요.
헤어 탈퇴도 안 되시더라고요. 그 사람의 심리가 좀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잊혀진 파트너를 하는데 우리가 1년 후, 2년 후에 파트너도 계속 생기고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정도 뭐 1억 PB, 2억 PB, 3억 PB 계속 쌓일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이 PB의 개념을 알고 있지만 그분들은 모르거든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성공의 팔단계를 반드시 초창기에 가르치고 먼저 내가 배워서 가르쳐야겠죠. 네. 예,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의 성공의 8단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